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립 후보지를 놓고 논란이 컸던 경찰병원 분원이 마침내 원래 계획했던 아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됐다 갑자기 공모로 바뀌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충남도와 아산시는 경찰병원 인근을 아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첫 분원 소재지로 아산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국 19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아산시 경찰 인재개발원 8만여 제곱미터가 최종 입지로 정해진 겁니다. 분원은 550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며 경찰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분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만 경찰관들과 국민들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에 설립하는 게 지난 대선 공약이었지만 경찰청이 갑자기 전국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KTX역과 청주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와 주변 천안, 아산 100만 인구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건립 예정지인 아산시 초사동 일대는 현재 경찰대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경찰병원까지 들어서면 국내 유일의 경찰종합타운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의료진과 가족, 관련 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병원 주변을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고 학교와 아파트 등 편리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파크를 만들어서 1000여 명의 의료진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특별 공급까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경찰병원 분원은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았지만 역시 같은 대선 공약인 육사의 논산 이전과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 등은 아직 안개 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에서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내립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전이 올해보다 6.1%, 세종 5.3%, 충남 6.73% 하락하고 표준주택 공시가는 대전이 4.84, 세종 4.17, 충남 4.54% 내립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이로써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각각 65.4%와 53.5%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공시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열람과 의견 청취,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됩니다. 지난달 청약에서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한파 속에도 비교적 선방했던 대전 용문 123 재건축 단지가 계약 포기자가 나오면서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어제 계약 마감 결과 당초 기대와 달리 저층을 중심으로 미계약 물량이 생기면서 오는 17일까지 예비 당첨자를 상대로 추가 계약을 접수하기로 했고 이후 잔여 가구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추우셨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에 밤사이 내린 눈까지 겹치면서 우리 지역 곳곳이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겨울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조영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 출근길에 나선 차들이 도로에 길게 늘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밤사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cm 가까운 눈이 내린 데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에 골목길 곳곳도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대전 영하 10.2, 세종 영하 9.8, 천안 영하 11.4, 계룡은 영하 12.1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출근하기 전 급하게 창문에 밤사이 쌓인 눈을 쓸어보지만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이미 차량은 방전돼 버렸습니다. 배터리가 좀 방전돼가지고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서
배터리 충전하고 이제 정비소 가서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8시 반까지 출근인데 뭐 긴급하게 휴가 썼죠 뭐. 출근길에 늦지 않으려 대중교통을 타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밖에 눈도 쌓여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로 단단히 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 내리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은 출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폭설에 미리 대비한 덕에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해 7개 여객선 항로가 통제되며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길이 미끄러운 탓에 지역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특히 충청 내륙 지역과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이며 세종과 충남 내륙엔 대설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충남 내륙 지역의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으니 기상청은 당분간 이어질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 고속철도 서울 방향에서 선로에 금이 가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복구 작업에 걸린 1시간여 동안 KTX 2대가 경부선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했고 이를 포함해 열차 6대가 20에서 5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선로에 금이 간 이유가 한파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열차 운행이 없는 야간에 레일 교체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야가 내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한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충청권 역시 내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들이 많아서 현안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충남도가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내년 정부 예산안 확보 목표액은 9조 원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도 현재까지 전년 대비 3.4% 증가한 8조 6,50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천안 제3산업단지와 아산 테크노밸리, 인주산단을 연계하는 탄소 중립 기반 소부장 산업 중심의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원산도 해양 레포츠 센터 조성 등 30여 개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3천억 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등 신산업 예산 확보와 그리고 교통과 물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막바지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충청권 향후회 등 수도권 거주 출향 인사들을 상대로 도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부탁했습니다. 충청도가 허브를 지키는 충청도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발전하는데 지금 서해안으로 해서 발전을 거심하는데 그래서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작심하고 하자 하고 저하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어 내년 국비 예산 확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충남의 경우 수백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천안 국립축산개발부 이전과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여부가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700억 원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에 내려와 내년 예산 반영을 약속한 상태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내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년 충청 현안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가칭 식장산역을 신설합니다. 식장산역은 등산객과 동신과학고 학생,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식장산 대청호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150억의 예산을 들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파남역에서 식장산 삼거리까지 걸어서 47분이 걸리지만 역이 신설되면 7분으로 당겨질 전망입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 스스로 건물 안에 주차를 하고 로봇이 전기차를 찾아가 충전을 하는 신기술이 세종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렸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건데요. 세종시는 미래 첨단 기술로 구축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이 더욱 빨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휴대폰 앱으로 주차 장소를 지정하고 실행을 누르자 차량이 스스로 이동하더니 정확하게 주차합니다. 볼일을 마친 운전자가 다시 차를 호출하자 곧바로 승차 지점에 도착합니다. 발레 주차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로봇이 배터리를 끌고 예약된 전기차로 이동해 능수능란하게 충전 작업을 합니다. 이 로봇은 차량 서너 대가 몰려와도 순서대로 처리하는 노련한 일꾼입니다. 어디서든 자율주행 주차와 로봇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진 건데 내비게이션이 건물 내부엔 작동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 무선 송신 시스템을 건물에 깔아 주차 지점까지 인식하게 한 겁니다. 실내에는 이제 GPS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비컨, 그러니까 무선 통신 비컨이나 이미지 마커 같은 실내에서 기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여기에 현재 도로명 주소 체제를 세분화해서 건물 내에도 지하 1층 1호나 2호 등으로 주차장 번호까지 부여하는 행정 시스템을 적용시켜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오차 없이 주차나 충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범 사업이지만 실내 주차장 서비스와 IT 기업들의 사업화 요청을 감안해 3년 안에 상용화를 검토 중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사물 주소에 대한 부여 요청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집접화를 통해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스마트 도시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마침 또 우리 세종시가 이제 그 스마트 도시, 국가 시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로 위를 스스로 달리고 까다로운 건물 지하에도 정확히 주차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역사가 세종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TJB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칫 가려질 뻔한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면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 학생이 피아노 연주에 심취해 있습니다. 건반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선율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또 다른 학생은 가야금으로 구성진 우리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제15회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에 참여자들이 꾸민 갈라 콘서트입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콩쿠르. 갈라 콘서트와 함께 시상식도 개최됐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한 우병욱 학생은 한국음악 기악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3살 때부터 3년 동안 가야금을 연주하며 마음속엔 어느새 교사의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야금을 6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가야금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나 되고 싶어서요. 손이 불편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도록 성의껏 지도한 연윤숙 선생님은 교육부 장관상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뛰어난 청력과 절대음감 앞에서 장애는 벽이 되지 않았다면서 모두 아이의 노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우리 좀 시작했는데 워낙에 좋아하고 연습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3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콩쿠르는 장애로 가려진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이끌어내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평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음악 경연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입니다. 음악으로 장애의 벽을 뛰어넘은 참가 학생들은 이번 콩쿠르로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구 체육회장 선거 이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주기로 조율했다며 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사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서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건 김 전 의원이고 김 전 의원과 이야기 과정에서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며 사퇴 종용 사실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